결혼을 앞둔 한 여성, 엄마에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도 안 된다며 단칼에 거절하는데요. 결국 모녀지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엄마는 충격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제 돈이니까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막 살해 협박처럼 그러면 같이 죽자는 식으로 말도 하고. 엄마에게 위협까지 당했다는 여성. 과연 모녀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가족 여러분들 오늘 사연 좀 집중해 주십시오. 엄마가 이럴 수도 있구나. 진짜 지금 협박을 당하고 계신답니다, 지금.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이에요. 홀어머니 밑에서 오빠와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억척스럽게 이 남매를 키우셨어요. 낮에는 식당 일을 하셨고 저녁에는 목욕탕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던 제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실에 취직해서 곧장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때 제보자를 불러서 네가 아직은 철도 없고 아직 어리니까 월급이 적더라도 다 써버릴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네 월급을 관리를 잘해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당연히 뭐 어린 딸이었으니까 엄마 말에 수긍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엄마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와 꼭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받아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무슨 뭐 세뱃돈 맡아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근데 초반에는 엄마가 직접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500만 원 정도 모았다 이렇게 확인도 시켜줬기 때문에 제보자는 처음엔 좀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다른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좀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뭘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면서 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신 거예요. 학원비가 쓸데없어요? 네,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 겨울에 패딩을 사려고 해도 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려고 해도 뭐 욕을 하고 막 짜증을 부렸다고 합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아파트를 못 산다. 돈이 안 보이는 건 다 네 탓이다라면서 비난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제보자의 월급이 오르니까 이 본인의 직장도 모두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오빠가 있었다고 하던데 네. 박 변호사님, 오빠는 뭐예요, 그럼? 이 오빠는 사고 치고 돌아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래 돌아다니다가 안 봤는데 한 10년 정도 전에 집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오빠가 갑자기 야, 돈 좀 빌려줘. 내가 지금 카드 빚이 너무 많다. 대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름으로 대출을 좀 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니, 그걸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 왜 안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좀 도와주라. 가 불쌍치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에 가서 6천만 원을 이사 제보자 명의로 빌려가지고 금리도 셀 텐데. 엄청 세죠. 제2금융권이니까 오빠한테 줬다고 합니다. 결국은 못 갚았죠. 못 갚으니까 빚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은 지금 빨간 저기 딱지 보이는데 압류까지 돌았어요. 집에 재산들이. 그래서 아주 고생한 상황인데 나중에 제보자가 오빠한테 일부러 좀 갚아라고 하니까 2만 원 줬다고 해요. 전 재산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고 2만 원요. 근데 이 오빠 막 문신도 하고 왁싱도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막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아유, 그걸 왜 줘? 아이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돈을 모아주고 주겠다 했는데 정작 달라고 했을 때는 결혼할 때 주겠다.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또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키워준 값을 먼저 계산하라고 하고 맨날 죽이겠다고 우리 다 같이 죽자 하면서 자기가 신용도 되게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아니, 엄마가 흉기 협박을 해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번이나 돈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를 하면서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내가 너 키워준 값부터 내라. 네, 이게 실제로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요. 단순히 거부하고 이제 회피하는 걸 넘어서 협박을 하는데요. 그 협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참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가스를 살포하겠다. 또는 아파트 고층에서 기다리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말싸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싸움으로 번지는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제보자가 팔에 상처를 입기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결국 집을 나가려고 해도 실패했고 또 월급을 내가 이제는 받아서 쓰겠다라고 해도 그것도 실패했고 결국 폭행과 협박으로 엄마가 다 막은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또 사건이 쾅 터졌죠.
네, 제보자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돼서 좀 큰 용기를 가지고 엄마한테 20년 넘도록 맡긴 내 3억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자금. 네, 그런데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좀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너 그 남자랑 평생 잘 살 것 같냐? 이혼하면 네가 번 돈 다 뺏긴다면서 네가 힘들게 모은 돈 내가 안전하게 들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진짜 돈이 있는 거 맞는지 좀 통장을 보여달라고 맞아, 요구를 맞아. 했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내 통장을 네가 왜 보냐? 프라이버시가 들어있어서 안 된다고 이것도 거절을 했고요. 결국 제보자가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니까 엄마는 끝까지 그럼 네 결혼식 날에 내가 무슨 짓을 하나 두고 봐라 이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제가 교수님한테 좀 이따 질문 드릴게요.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3억 뺏겼습니다. 이거 자, 교수님, 3억 이거 진짜 있긴 있을까요? 지금 없을 확률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제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결국에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뺏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심각한 우울증 증상도 보이시고 정신과도 다니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자동차가 지나가면 안 좋은 생각까지도 아이고. 드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 상황이 너무 안쓰럽다면서 아내를 위로하고 같이 울기도 했는데요. 놀라웠던 건 남편이 이 장모님과 형님한테 가서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과라도 좀 해주실 수 없냐라고 얘기했더니 했더니. 그 오빠라는 사람 그럼 뭐 사과 한 박스라도 보내드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두 분 변호사님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 근데 문제가 이제 뭐 증거 같은 게 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남아 있어야지 집행이 가능한데 오빠의 하는 행동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엄마의 하는 행동도 봤을 때도 그렇고 돈이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 시간도 많이 또 지났고 그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출권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전문가의 좀 조언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법적으로도 해결책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사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과연 월급을 이걸 뺏긴 거냐 아니면 배경은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못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안타까운 마음에 달라는 요구에 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설령 그게 아니라 뺏긴 거라 하더라도 아니 뭐 재산이 있어야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이미 어느 정도 굉장히 억압되어 있고 위축된 심리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형사적인 조치? 고소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주 어렵게 뭐 증명을 해서 사기죄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가족이잖아요. 친족 상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이건 뭐 그냥 왼수네 왼수. 네, 가족분들도 많이 화나셨는데요. 이 먼지님 괜히 연이어 가다가 빚까지 떠안지 말고 당장 절연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리코코님도 제발 부모도 믿지 마세요. 내 자산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